안녕하세요. 서유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송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혹시 저희 영상 중에 5인 미만 사업장 관련한 시리즈가 있던 것 알고 계신가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적용이 되고 어떤 것들은 적용이 안 되고를 정리해 놓은 시리즈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기사에 따르면 사업소득자를 합산했을 때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가 2018년 68,950개에서 2023년 기준 138,000 개까지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이렇게 5인 미만으로 위장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여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근로시간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수당이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이 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에 근무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부분도 적용되지 않아서 실제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나 연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권리구제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근로자가 사실 해고를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는 거죠.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동관계 법령에 있어 많은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중소규모 업체에서는 실제 법인만 분리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부산에서는 실제 30명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했음에도 충전소 단위로 사업장을 분리해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든 후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했던 가스 충전업체도 있었다고 합니다. 커피 전문점도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 대표는 같은데 지점별로 업무 정서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사업장으로 등록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 각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제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인사, 노무, 재무, 회계 등이 독립적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각 회사가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각 회사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점을 근거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장소의 동일성과 더불어 제공된 설비의 사용 관계, 사업의 목적 및 수행 방법, 조직 체계, 인사 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상 사업장을 나눠놨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라든지 지휘 감독과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실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장 분리 운영과 관련해서 근로감독을 통해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적발하기도 합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다 보니까 이런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는 근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렇게 쪼개는 것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 그런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